입시 영어 양선생입니다. 자, 투부 이거를 그 진도가 나가는 상태에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 보라고 만드는 게 주 목적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뭐 어쩌다가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게 또 애들한테처럼 말을 놓기도 뭐하고, 그래도 이 사투리가 심한 데다가 안 하던 존댓말까지 쓰려니까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전달이 중요하니까. 1장 품사와 문장 성분. 앞에서 와이그레머 시작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하기 힘든 것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면 그런 개념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 별로 안 되는 언덕을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초반에는 약간 힘들지만 찍고 나면은 내려오기 수월한 이런 길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 뭐 상당히 유치하고 억지스러운 비유도 할 거고 가정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미리 사과드립니다.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있지만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개념. 그래서 이 개념 없는 놈아, 이런 얘기가 되게 무섭고 되게 엄청난 욕이죠. 그러니까 꾹 참고 복습하고 이해를 해 주길 바랍니다. 문법 공부의 시작은 품사로 개념을 확실히 잡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목적어가 뭐다라고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개념 잡힌 거. 뭐 알겠는데 말로 하기는 뭐하고, 이런 것들은 개념 안 잡힌 거, 안 개념 잡힌 거. 품사, 형용사가 뭐니? 문장 성분, 보호가 뭐야? 이런 것들. 자, 품사와 문장 성분 관계, 요거 별표. 결국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 요게 바로 영어 문법의 가장 기본되는 기본법. 자,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보호 자리에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는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잘 되지만 보호 자리에는 영어 문법적으로는 형용사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가를 뒤에 표 하나로 짝대기 9개로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확대, 구와 절을 이해해야지. 명사구나 명사는 똑같은데 하는 역할 똑같은데 형태가 조금 다르구나. 형용사절, 형용사랑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형태가 조금 동사가 살아있는 길고 복잡한 형태구나. 이렇게 개념을 확장하는 구와 절의 이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억지스럽고 유치한 비유들을 한번 해봅시다. 이 영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사회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어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어들은 당연히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들, 구성원들이라고 비유하면 되고, 그럼 이제 품사가 뭐냐면, 품사는 빨간 볼펜으로, 품사가 뭐냐면, 자, 영어라는 사회는 지금처럼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문법이라는 법의 지배를 받는 엄격한 신분 사회이고, 따라서 이 품사는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는 거역할 수 없는 타고나는 운명, 팔자, 신분이라고 비유를 해봅시다. 그리고 문장 성분은 파란 볼펜, 그 신분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정해진 역할. 옛날에 마당새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팔등신에 근육질이고 이래도 절대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양반과 사귈 수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식으로 품사 문장 성분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요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영어 문법의 기본. 자, 문장은 뭐로 보면 되냐면 문장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정. 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영어라는 엄격한 신분 사회는 8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분이니까 품사, 높낮이가 있는 신분들이 있고 그 신분에 맞는 역할을 딱딱 지켜가면서 이루어진, 그리고 영어라는 사회는 문장이라는 가정으로, 그래서 어떤 집은 두 집이 대등하게 연결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한 집은 주인집, 한 집은 종집, 새들어 사는 집, 이런 식으로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성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네를 이루고 단락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의 지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는 팔품사. 국어는 몇 품사인지 아십니까 혹시? 국어는 국어, 그래서 구품사. 영어는 팔품사. 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잘하는 국어보다 영어는 품사적으로는 하나 더 없는, 그게 그거 뭐 별로 어렵지 않다. 미국의 거지들도 영어를 쓰더라. 자신감을 가지고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 품사 이야기.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익혀보자는 거죠. 자, 개념. 모든 단어들에 거역할 수 없는 신분, 운명, 팔자. 자, 영어에 8개의 신분이 있고, 이것도 뭐 제가 사는 대구에는 대명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저도 옛날에 대명동에 살았었는데, 대명동에 사는 우리 미친 형부가 비만 오면 전봇대 위에 술 먹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전봇대에 접속해가지고 지지킴 당한다.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대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영어의 팔품사. 하나씩 빨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명사, 이름 명자, noun.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께서 n으로 명사를 표시하시고, 자, 모든 것들의 이름, 우리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모든 것들의 이름. 자, 명사를 나눌 때 이것도 최대한 간단히 우리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자, 억울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싸움을 제일 잘하는 깡패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얻어 터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고, 뭐 군사력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이 거의 80%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의 80%가 영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지. 걔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멋있고 우등해서 우리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영어라는 언어가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감동 줄 정도로 아름다워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고방식이 다른 서양인들의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러는데 인마도 왜 이러지? 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학습자로서 아, 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영어 사용자들의 사고방식을 존중해주면,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 자세. 자, 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사를 크게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느냐 아니면 셀 수가 없느냐,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셀 수 있을 때는 당연히 구체적인 걸 좋아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셀이지만, 셀 수가 없을 때는 못 셀이니까 할 수 없이 양으로. 이게 이제 수와 양의 개념. 나중에 수량 형용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수와 양의 개념. 그러니까 뭐 사랑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셀 수가 없으니까, 발렌타인데이니까 내한테 사랑 7개 주면 내가 화이트데이 때 3개 못해서 10개 줄게, 뭐 일단 얘기 안 하고,
많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줘. 이런 식으로 양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자, 이렇게 그래 놓고 또 나눕니다. 셀 수 있는 명사를 뭐 홀수, 짝수로도 나눌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얘들은 하나와 여러 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다 들어봤던 하나일 때를 단수, 우리 테니스 단식이면 혼자 치는 거, 여러 개일 때를 복수, 복식. 자,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명사를 만나는데 그 명사를 만날 때마다 얘가 셀 수 있나 셀 수 없나 하나냐 여러 개냐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기특하게도 얘들이 암호로, 그러니까 암호를 해독하는 거, 암호를 아는 게 문법을 아는 거, 암호로 요런 저거 나름대로의 중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자, 그 암호가 바로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편하려고, 모든 문법 편하려고. 자, I am 셀 수 있는 명사 하나 보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하나일 때는 어나 또는 발음상, 자, 모음이 충돌되면 발음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애플, 애 불편하니까 어네, 어나퍼, 어네로 하는 거. 어나 언을 꼭 붙여주기로. 반대로 여러 개일 때, 자, 우리들은 boy 셀 수 있는 명사 여러 명 불편하니까 we are boys s나 es를 꼭 붙이는 거예요. 특히 요 s가 우리가 명사 뒤에 s, 동사 뒤에 s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소에 확인하는 습관. 그래서 명사 뒤에 s가 있으면 다시 셀 수 있고 여러 개라는 복수의 의미.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라고 물으면 개념을 잘 못 잡는데, 자,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에는 움직이는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자, 동물을 다시 나누면 다른 애 살 뜯어먹고 사는 육식동물과 그리고 풀 뜯어먹고 있는 채식동물이 사. 그럼 질문을 제가 방금 이렇게 한 거죠. 자, 식물은 육식동물입니까? 채식동물입니까? 사실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단수, 복수라는 것 자체가 봐. 단수, 수, 셀 수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셀 수 없는 애들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영어라는 언어에서 주어하고 동사는 수일치라는 걸로 연결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어를 빨리 찾기 위해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편의상 그렇다고 여러 개는 더 아니니까 단수라고 취급하고, 단수 취급.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하나라는 어나 엄 또는 여러 개라는 s 이런 것들은 절대 올 수가 없고. 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아무것도 오면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정관사인 경우에 더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건 없건 단수건 복수건 모든 명사 앞에 더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게 기본 개념이고, 뭐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또는 중학교 3학년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Another 쓸래, the other 쓸래. 자, another elephant, the other elephants. 이 문제는 쓸래, 더 쓸래, 보이즈랑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언어들이 other 앞에 on이 와서 또 다른 하나, the other은 정해진 숫자에서 나머지 하나 또는 뒤에 복수가 오면 나머지 것들. 당연히 보이즈 앞에 어가 있으면 한 명의 소년들, 이건 샴쌍둥이 같은 애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모순. 그래서 더 보이즈가 맞고, 똑같은 이유로 엘리펀트 다음에 s가 있고. 그러니까 명사 뒤에 s 있는 거, 동사 뒤에 s 있는 걸 확인하는 습관. 그래서 another elephant 또는 an elephant는 모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공부가 딴 게 아니고 개념을 확실하게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이거를 외워서 되는 게 중학교 내신. 그런데 이걸 이제 응용도 할 줄 알고 발전시켜서 응용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내신 또는 수능에서 우리들한테 바라는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힘든 게 맞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외우면 돼. 근데 고등학교 딱 가면은 무조건 외우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이 정도 명사. 그러니까 일단은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뭐 보통 명사가 있고 직반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눈에 안 보이는 추상 명사, 눈에 보이긴 하지만 특정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물질 명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셀 수 없는 고유 명사. 이런 분류들은 뭐 차후에 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껴두고 일단 요 정도만 꼭 알아둡시다. 특히 다시 재차 강조하지만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일 때는 명사 뒤에 여러 개라는 표시를 꼭 내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자, 대명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자가 대신할 대자 이렇게 써가지고 대신할 대자 프로나운이라고 하고 귀찮아서 PM. 자, 인간들은 귀찮습니다. 귀찮아서 친구 이름이 되게 길 때 처음에는 한번 불러주지만 또 불러주기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남자면은 그 자식, he, 여자면은 그 여성분, she 이런 식으로 앞에 언급된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품사. 그러니까 대명사들 인칭 대명사도 있고 귀시 대명사도 있고 죄기 대명사도 있고 부정 대명사도 있고 뭐 이런데 얘들이 보면 그렇게 길진 않은, 특히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되게 짤막한 귀찮아서 편하려고.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신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또 억지스럽지만 옛날 조선시대를 생각하고 각각의 품사들에게 신분을 줘보는 걸로. 자, 명사라는 애들은 뺀질뺀질하게 애들 일은 별로 안 하는데 좋은 거는 다 해먹는, 옛날에 기득권, 양반 같은 품사, 양반. 대명사는 대양반. 자, 동사는 verb 해서 보통 V로 모든 움직임, 동작이나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로. 자, 얘들은 옛날에 일은 제일 많이 하면서 대접을 못 받았던 농민 같은 좀 불쌍한, 농사 새가 빠지기 쉽고, 그리고 좀 쉬려고 하면 이제 동네에 성 짓는다고 와서 돌아라 하고, 전쟁 나면은 뭐 낯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고, 이런 하는 일은 무지무지 많고. 동사는 영어에서虚제, 모양을 스스로 변신해서虚제, 언제 동작을 했느냐, 했느냐 당했느냐, 뭐 가정법도 동사 시제 건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일은 몹시 많지만 대접을 못 받았던 농민. 자, 빨간 볼펜으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영어의 8개의 품사 중에서 다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어서 문장을 끝낼 수 있는 품사는 동사밖에 없다. 국어랑 약간 다르다. 이 국어도 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쌤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고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이런 좀 걱정은 되긴 한데, 아무튼 쌤이 국어 배울 때는 다로 끝나는 것들을 용언이라고 해서 형용사, 동사.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아름답다는 형용사고 밥 먹다는 동사고 먹다는 동사고. 근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도 다로 못 끝나고 무조건 다로 끝나는 품사는 동사. 그리고 단어 외울 때도 동사를 많이 외워야지 의미도 확장되고 독해하는데도 뭐 다른 품사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동사는 특히 많이 확실하게 열심히 외우죠. 자, 다로 끝나는. 자, 동사도 나눌 건데 일단은 뭐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초반부터 꼭 좀 잡아야 되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거. 자타구.
자, 스스로 자자고 남타자, 이타자인데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게 앞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법들. 그러니까 자동사인데 뭐 나중에 분사 가서 택 따지고 자동사인데 뭐 하니까 능동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은 자, 처음에 문법을 정리할 때 대단히 중요한, 근데 인정할 건 뭐냐면 사실 영어의 수많은 동사들이 타동사이기도 하고 자동사이기도 하고, 뭐 순수한 자동사는 몇 없고 타동사가 그나마 좀 있고, 사전 찾아보면 타동사 의미가 이만큼 있고 밑에 보면 조그맣게 뭐 자동사에서 또 뜻이 있기도 하고, 물론 인정.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문법 정리할 때는 일단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쉬운 방법, 이것도 뒤에 2장 가서 문장 형식할 때 설명하겠지만 가장 가장 쉬운 방법은, 자, 동사 앞에 을을 붙여서 말이 되면 일단은 타동사라고 하고,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고, 타동사 뒤에는 뒤에 가서 배워야 되는 목적어라는 게 꼭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영어에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물론 뭐 동명사, 명사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명사. 일단 기본적으로. 자, 뒤에 가면 다시 을 붙여서 말이 되지만 자동사인 것들, 예외적인 것들 몇 개. 을로 해석이 안 되면서도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들, 예외적인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것들을 따로 좀 챙겨두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알아놓으면 훨씬 더 좋죠. 자, love.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궁금했던 게, 무인도에 남자 여자 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느끼하게 여자를 바라보면서 I love you.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사랑해 라고 하면 끝나는데 왜 영어는 love 안 하고 I love you? 그러니까 국어는 뜻만 통하면 생략이 좀 자유로운 관대한 언어고, 영어는 생략은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하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게 까다로워. 생략이 까다로운 언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도 죽어도 I love you, I love you 이게 원칙. 그러니까 타동사에 되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영어. 반대로 자동사는 을을 붙여서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올 수가 없는 게 원칙. 올 수 없음. 자, live 살다는 무엇을 살다. 마찬가지 뭐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 때는 동종 목적어 이래가지고 삼형식, 그러니까 타동사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어디에 살다, 뭐 행복하게 살다 이런 것들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요걸 입에 붙이도록 합시다. 사자성어 외우듯이 을, 타, 몽, 명. 을타몽명. 그러니까 I want to go there.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want, 무엇을 원하다. 을타. 뒤에는 목명,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적 용법. I believe that 어쩌고 저쩌고. that 덩어리는 believe, 무엇을 믿다. 을타. 목명,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이런 식으로 을 붙여서 말되면 타동사.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타동사도 되면서 자동사가 되는 동사들이 많지만 자동사, 타동사 중에서 뭐가 더 많냐면 타동사가 훨씬 더 많고,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문제 같은 거에서도 타동사로 출제되는 일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것도 여기서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자, 을 붙여서 말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명사가 없는 경우의 수. 첫 번째, 자, 어법상 틀린, 그러니까 어법 문제의 정답. 두 번째,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앞에 있는 문장의 명사랑
뒤에 있는 문장의 목적어랑 같아서 똑같은 말 두 번 쓰기 당연히 귀찮으니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목적어를 뺏어가 버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타동사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동작을 당하는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주어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힘이 세고 더 중요해서 쿠데타에 성공해서 주어를 몰아내고, 주어는 바이바이 섬으로 귀향을 가고 주어를 몰아내고 주어 자리를 차지할 때, 자, 야는 주어 자리에 있지만 이마는 동작을 처당하던 불쌍한 놈이다, 목적어다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동사 뒤에 갈로 치고 당 하면은 없어 보이니까 동사의 모양을 BPP, 수 BPP, 동사일 때는 BPP,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 자리일 때는 그냥 PP, 그러니까 수동. 자, 수동 관계일 때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는 게 원칙. 자, 수동 뒤에도 명사가 있을 수는 있어. 두 가지 경우. 사형식에서 이런 것도 이제 형식 가서 다 할 건데, 사형식에서 목적어 하나가 나가고 주어로 목적어 하나가 떨어지면서, 또는 오형식에서 목적어 나가고 목적이 보호 떨어지는데 목적이 보호가 될 수 있는 거 7개 중에서 명사 떨어져서 뒤에 남을 수는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항상 원칙과 예외에서, 예외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예외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칙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희한하게 이 원칙을 깨네, 희한하네, 이런 식으로 예외를 정리를 해놔야지만 됩니다. 자, 형용사 어드젝티브 해서 어떤 샌들은 A라고만 적고 어떤 샌들은 AD에 J까지 적어주고 이런데 나는 당연히 귀찮으니까 그냥 A. 자, 형용사는 옛날 계급 중에서, 옛날은 군인이라고 나오고 이제 무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무신. 자, 기득권인 양반들만 보디가드 해주고 월급도 좀 받고 뭐 밭대기도 좀 받고 이랬던 사람들. 농민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끔찍 안 했던 이, 물론 훌륭한 무신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무신 계급. 자, 그래서 관심이 오로지 양반님들 명사한테만. 그래서 다른 거는 안 꾸며주고 명사만 꾸며주는, 물론 명사 꾸며주는 대가로 보호라는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긴 하지만 일단은 수식어에서 명사만 꾸며주는. 자, 부사는 adverb, 이름 보면은 딱 느낌, verb가 동사였는데 add는 뜻을 더해주는 거. 그래서 부사가 주로 하는 일은 동사에다가 뜻을 더해주는 거. 언제 동작을 했느냐,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것들, 이게 부사. AD라고 앞으로 약자로 쓸 거고. 자, 명사 외에 다른 품사. 우리 지금 배운 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인데 명사 외에 다른 품사. 그래서 주로 동사. 군인들 집 지키는 데 가서 꽹가리 쳐주고 밥 좀 얻어먹고, 농민들 농사 짓는 데 가서 꽹가리 쳐주고 밥 좀 얻어먹고, 심심하면 자기들끼리 꽹가리 치고 놀았던. 또는 부사는 뭐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명사 빼고는 다 수식. 애들은 옛날에 천민인데 그냥 거지라고 합시다. 거지. 자유로운 영혼들. 그래서 뭐 무시당했지만 그러나 저것들끼리는 나름 즐거웠을 수도 있는 그러한 거지. 자, 접속사 의미 단위를 연결하는 딱풀. 그런데 이 의미 단위가 이제 뭐 단어와 단어도 의미 단위고 구와 구, 절과 절을 의미 단위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3장 가서 종속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접속사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 뭐 예를 들면 니캉 내캉 할 때 영어에서 you, I 하면 안 되고, 자, 너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를 서로 연결해주는 and라는 이런 애들이 접속사. 대등 접속사와 문장이 하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처럼 대등하게 연결되는 대등 접속사, 그리고 주종, 그래서 종문장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나누어지는. 자, 감탄사는 뭐 문법, 보통 시중에 나는 문법책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자, 감탄사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으면 외국인들 지나갈 때 뾰족한 뭔가를 가지고서 뒤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옆구리를 쿡 수졌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짧은 이렇게
센 말들 뭐 이런 것들. 물론 기쁨을 나타내는, 슬픔을 나타내는 놀람, 노여움, 분노 이런 걸 나타내는 짧은 말들, 감탄사. 자, 오늘 마지막 전치사. 자, 이것도 이름 딱 보면 풀의 포지션. 자, 풀의가 앞이란 뜻이고 앞전자고, 포지션이 위치. 그래서 전치사는 이름에서 벌써 앞의 위치. 자, 앞의 위치. 전치. 우리 국어는 후치. 우리는 9시에 9시에 뒤에. 근데 영어는 at 9 o'clock. 그래서 at 앞에 반대. 이 반대라는 게 뭐 당연한 거라고는 맞지만 반대로도 문제는 없지. 어차피 영어랑 국어랑 뿌리가 전혀 다른 언어기 때문에 같으면 좀 신기한 거고 희한한 거고, 다르면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거고. 빨간 볼펜. 그런데 자, 전치사라는 품사는 아무나 앞에 안 오고 명사 앞에 위치. 명사 앞에 위치. 자, 전치사를 어떻게 좀 개념을 잡으면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싶어가지고, 자, 전치사는 PC방, 장난감, 뭐 클럽, 자, 명사는 양반. 그런데 이 명사들이, 양반들이 글 공부를 게을리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클럽만 다니고 이러면은 인생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물론 그러고도 잘 되는 놈들이 있지만 보통은 인생이 우울해지겠지. 그래서 자, 명사 앞에 위치하니까 거꾸로 전치사 앞으로는 그냥 P라고 합시다. 전치사 뒤에는 이제 명사가 오고, 자, 명사 구실할 수 있는 애들 당연히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세 번째 목적격으로 오고, 나를 위해서 할 때 for I가 아니고 for me, 그녀를 위해서 할 때 for she가 아니고 for her 목적격 오고, 그리고 명사구. 자, 동사가 명사로 변신하는 방법. 명사구일 때는 to 부정사가 오는 것도 예외적으로 몇 개 있는데 몰라도 되고,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 물론 뭐 대절 같은 경우에도 전사고 거의 잘 쓰는 일 없고, 뭐 인댓이나 expected 이런 것들에서나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명사 덩어리들이 올 수가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양반들이 놀다가는 망하죠. 그래서 없어도 되는 수식어. 자, 잘 망하면 군바리. 이것도 비속어인가? 잘 망하시면 우신. 잘못 망하면 거지. 자, 이거는 이 전치사 명사가 누구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로 이어진 덩어리가 명사를 막 꾸미고 있으면은 명사 꾸며주는, 양반 꾸며주는 군바리, 우신, 조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고, 이 덩어리가 동사를 꾸며주면은 거지, 부사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명구, 형용사구가 되거나 부사구가 되거나. 자, 그리고 뭐 전치사는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새로운 뜻을 가진 타동사구를 형성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일단은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 필요한 것들만. 자, 명사가 전치사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꼬인다. 그래서 쫄딱 망하는데 망하는 정도에 따라서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다. 자, 품사 얘기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품사를 이용해서 이런 품사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문장 성분 개념 잡고 품사와 문장 성분을 연결해보고, 그리고 그 기본법만 지키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단어 수가 너무나 늘어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 잔머리를 써서 품사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농민이 양반이 되는 길도 있고, 농민이 군인이 되는 길도 있고, 농민이
거지가 되는 길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문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신분 변동 방법, 품사 변동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